네, 기백반 거꾸로 교실. 오늘은 세계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세계에는 대륙이랑 대양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먼저 이제 배워야겠죠.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얘가 땅덩어리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대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대양은 뭐냐면 큰 바다를 말합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바다를 대양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는 대륙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봤을 때 파란 색깔인 부분은 바다고, 뭐 이렇게 사막은 빨갛게 보일 거고, 초록 색깔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육지의 면적은 약 30%고요. 바다의 면적은 약 70%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한번 실제로 그런 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많이 봤던 구글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왔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육지가 많아 보이지만 이리로 가면 거의 뭐 육지가 하나도 없죠. 이쪽으로 가도 별로 육지가 없고요. 이쪽으로 가도 육지가 별로 없고,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육지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30%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말이 진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으면 대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린란드는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요 흰색 땅이 요게 그린란드죠. 그래서 요게 네 되게 제일 큰 섬이래요. 세계에서. 요거보다 큰 거는 이제 대륙이라고 한다라고 나오죠. 이건 결국 대륙은 아닌 거죠. 얘는 여기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그런 네, 땅입니다. 어, 재밌는 건 그린란드가 캐나다 땅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덴마크 땅이라는 거예요. 네,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배를 타고 노르웨이 해를 건너서 여기로 갔겠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륙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우선 오늘 외워야 돼요. 대륙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인 지도죠.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 지도를 쓰겠죠.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인데요. 아시아의 구분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러시아란 나라는요, 유럽에도 속하고 아시아에도 속하는데,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인데, 모스크바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유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아시아에도 간섭을 많이 하죠. 왜? 중국 위에 있고 일본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역사에 러시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되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축구 시합을 나가면 유럽으로 나가죠. 아시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정체성이 되게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이에요. 그래서 유럽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러시아는 유럽으로 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노란색 부분이 아시아고요. 이쪽 왼쪽이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오세아니아고 여기가 북아메리카고 여기가 남아메리카인데 이제 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북쪽 아메리카와 남쪽 아메리카로 나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왜 아메리카가 됐냐면은 국어 책에도 나오지만 저 스페인에서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최초로 뭐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오세아니아인데요.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외우세요. 5살, 5세. 5세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4세도 아니고 5세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6세인가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근데 또 이제 좀 재밌는 건 여기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 발음도 안 되네.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인데요. 이 섬이 또 가운데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절반은 오세아니아고 절반은 아시아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런 좀 특이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대륙에 속해 있죠? 네, 아시아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배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에 있었죠. 네, 중세시대 유럽 중심에 우리는 세계를 갖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건너간 아메리카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노예 제도의 희생양이 됐던.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심한 뭐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죠. 자, 그럼 이제 대륙 6개 꼭 외우시고요. 대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양은 큰 바다인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습니다. 셋, 넷, 다섯. 그래서 5대양 6대륙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오늘의 키워드죠. 5대양 6대륙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태평양은 왜 누구야? 박상철인가요? 그 트로트 가수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이런 노래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도 등장할 만큼 대양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태평양은 여기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큰 여기를 태평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아시아 남쪽에 있는 여기를 인도양이라고 하고요. 이 지도상엔 잘려 보이지만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의 사이를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양은 아니고 북극해라고 하죠. 좀 더 약간 작은 규모라 이쪽 남쪽은 남극해라고 하는데 좀 국어러스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여기 대륙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 아시아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건너가서 이쪽을 뭐라고요? 여기는 유럽이라고 하고 여기는 아프리카겠죠. 사실상 아프리카가 진짜 큰 나라예요. 엄청 크죠. 네, 그 유럽 생각보다 작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데 요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태평양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북태평양이 있고 적도 아래를 남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진짜 넓죠. 태평양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이제 오세아니아 아까 얘기했던 오세가 아닌 거 오세아니아가 있고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와 요 인도 아래를 뭐라고 하냐 인도양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인도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프리카와 여기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를 대서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북대서양이 있고 남대서양이 있죠. 네, 적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는 뭐라고 했죠? 여기 위에 여기 러시아 위에랑 캐나다 위에랑 그린란드랑 여기 아이슬란드 여기를 북극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사실 이쪽은 다 얼음 지방 얼음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남극인데 남극 되게 크죠.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 해양을 뭐라고 한다? 남극해라고 하더라. 여기 남극해 살짝 나왔죠. 네. 그래서 남극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퀴즈가 나오네요. 세계 여러 대륙 중에 어떤 대륙이 가장 클까요? 딱 봐도 아시아가 제일 크죠. 네, 아시아가 제일 크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가까워 어떤 대륙이 있나요?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도가 기준이죠.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반구라고 하고요. 남쪽은 남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대륙은 뭐가 있어요? 여기 한번 써볼까요? 북반구에 있는 대륙은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좀 애매합니다. 아프리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 껴있는데 그죠?
네. 근데 우선은 뭐 둘 다 씁시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는 확실히 남반구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도 약간 북반구 적도에 있지만 남반구에 있는 대륙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대 3 정도. 아프리카가 좀 애매하네요. 4대 2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대양은 무엇일까요?인데 태평양이죠.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일본이 여기 이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을 누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사능 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해류를 타고 이렇게 태평양, 북태평양 이렇게 돈다는 거죠. 돌다가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지금 일본이 아주 방사능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대륙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자,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서열 매기는 거,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시아가 1등이고 아프리카가 2등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면적이 좁죠. 근데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세아니아라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가 속한 대륙은 대륙 중에 가장 작아요. 퀴즈를 내면은 이런 게 나오겠죠. 전 세계 대륙 중에 가장 작은 대륙은 어디입니까? 막 이런 느낌. 남반구에 있다. 그다음에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속해 있죠. 그러면서 북극해와 접해 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요거 캐나다 위쪽에 북극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극해에 접해 있고 남아메리카 대부분 남몽에 속해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죠. 네, 이건 그냥 사실을 열거해 놓은 거니까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퀴즈 내기가 아주 좋은 문장이네요. 그죠? 아시아 떠올라 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이쪽에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로 네, 우리나라가 인접해 있고요. 북극해는 북극 주변에 있는 바다로 대부분 얼음에 덮여 있어요. 이게 지금 녹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코카콜라에 나오는 북극곰이 집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아껴 쓰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북극해는요,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진짠가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북극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나라가 아시아고, 네. 요게 아시아죠? 요게 아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이고, 여기가 북아메리카니까, 요 세 개에 둘러싸인 여기가 북극해더라. 네, 북극해는 이렇게 쓰면 되고, 대서양은 설명이 어디 있을까요? 대서양은 설명이 없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교과서. 끝이야? 이상한데? 이게 되게 성의가 없네요.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대서양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인도양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북극해는 아까 얘기했고요.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한 요 정도 되는 지역을 남극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이름의 양과에는 어떻게 다를까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극해는 되게 조그맣고 태평양은 엄청 크죠. 바다 이름에는 양과 해가 붙는다. 태평양에는 대서양처럼 양으로 불리는 바다는 매우 큰 바다를 일컫는다. 반면 해로 불리는 바다는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 큰 바다와 떨어진 작은 바다로 대부분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다. 지구에는 대양과 해를 포함한 수많은 바다가 있다. 그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5대 양이라고 한다. 남극대륙 주변의 바다는 그동안 남극해로 불렸으나 2001년부터 남대양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승격된 거죠. 올라간 거죠. 지위가.
북극에는 대양보다 훨씬 규모가 작지만 다른 바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양으로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북극해, 남극해 말고 해라고 부르는 데가 또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되게 크죠? 흑해라고 보입니까? 흑해. 그래서 북극해, 남극해처럼 해자가 붙은 바다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지중해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카스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자가 붙은 게 있구나라는 거. 여기는 홍해라고 하죠. 여기는 또 해가 아니라 페르시아만이에요, 만.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여기는 인도양이 아니라 또 아라비아 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벵골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여기는 멕시코만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해가 아니라 만이네요. 여기는 또 카리브 해야. 왜 그럴까요? 여기는 레브라도 해고, 여기는 허드슨만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왜 만이지? 뭐 이런 호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오늘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